작년에는 25bp 인상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3월 달에. 근데 갑자기 50 인상을 했어요. 네. 2000년 이후로 50 인상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더니 75를 해버리네요. 그러게요. 거기서 저도 당황했었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거지? 자이언트 스텝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네. 빅스텝,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주식을 조금 5월 달부터 일찍 샀다가 고생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75 자이언트 스텝을 4번이나 또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고등학교 때 미분 배우셨잖아요. 네, 미분, 적분 뭐 이런. 미분 적분. 네. 자, 어려워. 미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눈빛이 긴장하고 있어요. 문과시죠. 네네. 예, 저도 눈빛이 문과. 약간 네. 긴장하시는 눈빛인데 이 미분이 옛날에 그 뉴턴이 이제 미분에 대한 공식을 이제 정립을 할 때 미분이 뭔가 변화에 대한 측정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x 지점에 있는 이 함수의 이 기울기가 도대체 얼마인가? 네. 기울기 구할 때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주식은 미분이구나. 네, 라는 걸 저는 옛날에 좀 깨우쳤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주식은 미분이다. 네. 예. 이 되게 중요한 거 제가 네. 그 두 분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미분으로 생각해 보면 자 연준의 금리 인상이 25로 하면 이 선형으로 되니까 네. 예측 가능하죠 그냥. 그렇죠. 네. 네. 과거에는 그렇게 25 했는데 뭐야 25에서 50, 50에서 75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미분값으로 보면 뭐야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죠. 그렇죠.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의 악재가 되는 금리 인상이 가팔라진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주식 시장이 작년 6월 달에도 확 빠지고 네. 9월 달에도 확 빠지고 했었는데 75가 50으로 변했고 네. 50이 25로 변해요. 네. 미국 값이 뒤집어졌죠. 미분값이 뒤집어지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 실적도 똑같아요. 아니 여전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빠지지? 반도체 잘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증가율이 떨어질 그렇죠? 때 아니 이익이 작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이익은 계속 좋게 나왔어요. 세상 최고였죠. 그렇죠? 그때. 네. 아니 그렇게 나오는데 왜 미분으로 기울기를 딱 그려보면 이게 기울기가 눕는구나. 네, 주식은 미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바이러스 없어졌었어요. 네. 바이러스 안 없어졌잖아요. 바이러스는 안 없어졌죠. 안 없어졌죠. 지금도 있죠. 다 같이 감염되고 이제 지금도 끝나는 거죠. 있는데 그때 정부의 경제적 영향을 주는 이 락다운 조치가 전격적으로 3월 달에 확 이루어졌잖아요. 네. 전부 트럼프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보니까 심각한 바이러스인 것 같아 하면서 국경 봉쇄해버리고 네네.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조치들이 더 강화됐을 때 주가가 확 빠졌다가 강화된 상태로 놔뒀더니 주가가 다시 튀어올랐잖아요. 네. 그 정부의 조치도 우리가 미분값으로 생각해 보면 강화시킨 걸 계속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주가는 올라가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래서 금리 네.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어제 FMC 아니면 최근에 좋게 나왔던 소매 판매 등등 보면서 네. 여기서 다시 25로 가는 이 흐름에서 다시 50으로 네. 꺾이는가 다시 올라가는가 네. 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은 염려를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런 연준의 금리가 이번 3월, 5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 패드 와치라는 데서 확률적으로 또 계산해 주잖아요. 네네. 그것만 봐도 50으로 올릴 가능성이 27% 정도까지 올라오긴 했어도 여전히 27%예요. 네. 네. 25가 그냥 73%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미국의 경제 그동안의 한 100년의 역사를 보면요.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시장에 대한 주는 메시지의 투명성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연준이 여기서 다시 25를 50으로 바꿀 확률은 되게 낮아요, 솔직히. 그런데 시장은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작년에 고생 한번 했으니까. 그렇죠. 이러다가 또 50 올리면 어떡하나. 벌써 가속 페달 다시 밟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가속 거죠. 페달 받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해 주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네.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 나오는 게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인상도 뭐 25pp 정도로 네.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단지 좀 아쉬운 점은 3월, 5월 하고 이제 끝내겠지. 네. 그렇죠. 5.25에서 끝내겠지라는 기대감이 네. 뭐야 6월 달에 또 한 번 더 올리나? 아, 그러니까요. 5.5인가? 네. 더 길어지나? 요거는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아까 2008년 금융위기 있었다 했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네. 부동산 침체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연준의 금리가 얼마였었죠? 정책 금리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요. 네. 예. 5.25였어요. 네. 5.25에서 2006년 8월까지 17번을 올리면서 5.25를 만들어 놨다가 네. 2006년 8월 이후로 금리 인상을 멈추거든요. 왜 멈추냐면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져요. 멈췄는데. 그래서 2007년 초에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해서 자료를 딱 찾아봤더니 뭐야 그 케이스 실러 네. 홈프라이스 인덱스도 빠지고 있고 뭐 프레디메 페디메라고 주택담보 뭐 해주는 네. 거기가 주가가 문제였죠. 한 40%씩 빠진 거예요 이미. 네. 아 이게 미국발 IMF가 오는구나 해서 제가 2007년 2월달에 제가 그 관리하고 있는 기관 고객들, 은행 부장님들한테 제가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라고. 오, 와, 정확하게 네. 보셨네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조흥은행 옛날에 네. 조흥은행 신탁 부장님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네. 그때 그 얘기 듣고 주식을 이제 2007년도에 싹 정리했다는 거죠. 와. 그래서 2007년도 넘어가면서 2008년도에 위기가 왔지만 2007년 2월 달에 HSBC 같은 은행이 이미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해서 100억 불 손실 났다라는 공시가 나왔었어요. 그런 혹독한 정말 미국의 역사에서는 창피한 일이었죠. 아, 그렇게 미리 손실이 나고 있었는데도 나고 몰랐군요. 있었죠. 네. 오. 그게 5.25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롬 파월이 이 5.5까지 과연 올릴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5.25가 많이 겁나겠네요. 높습니다. 엄청 겁나죠. 네. 이거 정말 물가 잡으려다가 초과상감 태우는 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음.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안 꺾이고 있으면 다행인데 네.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이 저는 그렇게 막 그 월별로 석 달 연속 이렇게 빠지는 거 처음 봤어요. 미국 주택 가격 많이 빠지던데요. 네. 네. 특히나 미국에서 제일 집값이 세기로 유명한 데가 샌프란시스코고, 그렇죠. 네. 샌프란시스코는 뭐 관광으로 또 먹고 사는 나라고 바로 먹고 사는 도시고 바로 밑에 또 실리콘밸리 있고. 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최근에 12월 달부터 그 전에 막 빠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좀 살까요? 사기에는 미국 부동산. 달러도 너무 비싸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의 지금 흐름을 보면 제롬 파월이 여기서 금리를 그렇게 갑자기 다시 작년처럼 50pp 올리고 이렇게는 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표된 인플레이션율까지 못 가더라도 후달려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예, 뭐 5.5 진짜 그거는 엄청난 그 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연준호 의장이라도 네. 되게 겁날 것 같아요. 이거 있다가 진짜로 그렇죠. 망가지면 역사에 남는 거 아니에요? 역사에 남는 그렇죠. 거예요. 아,